자, 첫 번째는 2차 전지, 그 안에서도 전고체 관련된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. 자,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전고체, 지금 2차 전지가 약간 이제 올라오려다가 또 쉬어가는 모습, 올라가려다가 어쨌든 한번 불은 붙긴 했는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전고체다라는 말들이 있어요.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? 네.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부를 때 다른 단어로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네. 따로 있겠죠. 그동안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을 때는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전기 자동차의 화재로 인해서 안정성이 대두가 됐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 당시에 좀 약간 움직이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. 일단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현재 자동차 기업들은 그렇게 반기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전고체 배터리는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. 물론 셀 업체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셀 업체에서 만들기도 힘들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게 굉장히 좀 급선무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대적인 효율을 나타내는 게 전고체 배터리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고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그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부피,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피, 그다음에 무게, 효율 이게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리튬 배터리 대비해서 한 40% 정도 효율이 향상됐다라는 부분은 뭐 전고체 배터리가 왜 꿈의 배터리인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지금 로봇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냐면 로봇이 이런 것도 조립을 할 수 있다고? 로봇이 이런 것은 절대 조립을 못할 것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맞죠. 근데 이게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로봇 대체를 하고 로봇이 도저히 적응하거나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부분은 부품이 로봇에 맞게 바뀌게 됩니다.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장 같은 데서 자동화 라인에서 이제 로봇의 역할이 얼마나 커질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아직은 사실 뭐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좋고 에너지 밀도도 좋고 효율도 좋고 부피 대비해서 굉장히 지만 가격은 굉장히 비싼 좀 단점이 있다. 이게 이제 로봇에 적용될 때는 가격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.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 배터리 쪽에서 뭐 분리막, 뭐 전해액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전고체가 대신하기 때문에 이 분리막과 전해액 기업은 상당히 모멘텀은 뭐 다운될 수밖에 없다. 여기까지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전고체 관련해서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여러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뭐 차에도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로봇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논리구조,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전액 분리막 이런 업체들은 조금은 저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까요? 전고체 관련, 배터리 관련 종목은 뭘 보면 좋을까요? 네. 일단 개별주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. 원준이라는 종목을 좀 원준? 네. 준비를 했습니다. 원준이 이제 상장되고 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거의 5분의 1 토막이 이제 난 상황이긴 한데 원준이 왜 이 전고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가 어떠한 기업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새로운 것들이 생겼을 때 이제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. 과거에 니네 기업이 이런 일을 했던 적이 있어?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. 원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선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전고체 배터리 선두 기업인 이제 퀀텀 스케이프에 열 처리 장비를 좀 납품을 한 적이 있었죠. 일단 이
원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리튬 배터리에서도 열 처리 장비를 주로 만들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도 연결이 돼서 리튬 쪽에서의 어떤 그 레퍼런스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과거에 어떤 기업들과의 이제 거래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포스코 퓨처의 뭐 SK, 삼성 SDI 우리나라에서 좀 내노를 하는 주요사들과 이제 협력을 했던 부분들이 이 전고체 부분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원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화학 기업 준비를 했습니다. 이제 한농화성인데요. 한농화성 하면 이제 좀 약간 기업 이름이 좀 약간 옛날 기업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은 네. 그래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학 기업이죠. 전고체 배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,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하는 황화물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앞전에 또 미국의 퀀텀스케이프가 하는 산화물계가 있고 고분자계 세 개가 있는데 황화물계는 이제 삼성이나 도요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나 도요타가 많이 하고 이 산화물계 같은 경우 퀀텀스케이프, 그다음에 고분자계 같은 경우 소형 기기에 적합한데 이 한농화성은 이제 이 고분자계 관련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소형 기기에 적합하다. 이제 로고법사에 들어가기 좀 약간 적합하다.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좀 떠오르실 거예요. 네. 이 부분과 관련돼서 왜 이제 고분자 전해질이 시장에서 좀 떠오르고 있냐면 공정이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던 공정을 이 고분자계를 쓰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똑같은 공정과 장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고분자계가 지금 약간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한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한농화성과 원준 두 가지 전고체 관련,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을 봤고요. 그러면 탑픽을 봐야 될 텐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역시 떠오르는 종목이 있긴 한데 탑픽은 네. 뭘로 볼까요? 네, 약간 답정너식의 어떤 그 종목 선택이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전고체 쪽은 그동안에 이제 로봇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현대 자동차 때문이고 현대 자동차와 같이 하는 건 삼성 SDI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. 이제 네. 붙여 나가면 뭐 당연히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답이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틀라스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도가 됐는데요. 우리가 보통 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을 5kWh 정도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여유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자동차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자동차에는 우리가 보통 한 중형차 기준으로 한 70에서 80kWh가 들어갑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그러면은 뭐 전기차 대비해서 용량도 굉장히 작고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로봇은 이제 교체하는 배터리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아직은 이제 이 규모를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봇 배터리 관련돼서 27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산 체제를 좀 갖춘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했었고요. 네. 이 삼성 SDI가 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멘텀은 조금 로봇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난 분기죠. 25년도 4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이제 보상금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ESS가 견인을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1분기에는 이 보상금과 관련돼서 조금 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.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은 좀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SDI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이 가장 중요한데 작년 4분기 한 40% 정도밖에 안 됐죠.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건 무언가를 만들지는 않는데 고정 비용은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최소 70% 이상을 올라줘야 되는데 일단 1분기에 가동률이 50% 넘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2분기에는 2분기 얼마 안 남았죠. 70%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도록 하고요. 목표가는 48만 원, 손절가는 33만 원으로 딱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